자, 우리 문학 볼 거고요. 그 문학에 현대시 오세요. 자, 현대시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이제 그 자기의 지식을 살려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 이런 정도의 그 선택지에서 이제 요구하는 정도는 좀 어때? 좀 해결이 되는 정도의 실력이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공통점이라고 했고, 그 답은 다 같지만 2번이죠. 그죠? 자, 뭐 2번이 답인 건 너무 간단해서 나머지 좀 보면 그 구체적인 지명을 좀 활용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가에서는 괜찮아요. 만주에서 왔다. 보이죠? 자, 실제로 이 가에서는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에서 연결이 안 된다. 자, 뭐, 그리고 답이었지만 유사한 19반복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유사하다 뿐이야. 똑같지, 그치? 자, 그래서 유사한 19반복에는 동일한 19반복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에서 나오자마자 여기 잡아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여기, 요래. 그치? 자, 그래서 그 유사한 19반복 가능하고, 그 다음 그 3번에 그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냐자 이랬는데,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 잘 떠올려 보시고, 둘 다 안 된다는 생각하시고 답을 골라라. 답은 2번 선명하게 골라라. 자, 이거지. 그 다음 32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는 있겠지만, 하늘은 참 고와. 얘는 어때? 힘들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대비적인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뭐 요래요래 왔다는 거, 올 때, 두터운 얼음장, 거센 바람 속을 왔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제 거북내가 겪었을 무엇으로, 좀 시련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3년에서는 이제 고향에 돌아올 때는 좀 희망을 가졌을 수 있지만 지금 그래서 돌아온 현실은 어떠니? 하나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돌아온 현실 사이에 이런 어떤 괴리가 있다라는 표현 뭐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답이 사연에서 여기에서 그 거북이와 아비의 행동이 번갈아 제시되면서 이랬는데 보면 거북이는 배춧고리를 씹으면서라고 해서 이 씹는 행위 이 행동은 거북이가 한 거 맞지? 자, 그리고 거무튀튀한 아비 얼굴을 바라보면서라고 해서 이 바라보는 건 뭐 바라보는 것도 거북이잖아. 그러니까 거북이와 아비의 행동은 제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이 33번에 이제 무려 3점짜리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보시면 그 답이 뭐였냐? 그 4번이었나? 그쵸? 그 4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 3년의 내과가 이 화자의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해 뭐 됐고 꿈과 희망의 좌절을 좀 얘기하냐 이 얘기거든. 그럼 이 3년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 3년의 내 어린 날 여름 내과에서 뭐 했다? 막 뭐 잡다가 이랬다. 그쵸? 뭐 잡고 놓치고 어린 날 여름가에서 막 장난치는 그런 내용. 그렇게 해서 뭐 햇살이 반짝였고, 이 햇살은 막 벌거벗은 느낌이었는데, 이 햇살이 뭐 이렇게 반짝였고, 그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3년 내용은 그냥 아주 평이하게 봐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조금은 좀 아름다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희망이 좌절된, 좌절감이야, 얘들아, 절망, 뭐 이런 거. 지금 3년에서 이런 좌절이나 절망의 분위기를 얘기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자, 순수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좌절이나 절망의 분위기 연결할 수 없잖아요. 자, 사실 그리고 뭐, 이번 회에 그 문학에서는 이 소설이지, 현대소설이 너무 좋았던 내용이고, 이런 정도, 야, 텍스트 위 보세요. 이 텍스트 밀도 보세요. 야, 줄바꿈이 없어, 이. 자, 그래서 실제 이게 그 사람 말을 전부 다 이렇게 따로 줄바꿈해서 또 사람 말 끝나면 다시 바꿔주고 막 이랬다면 이 소설의 그 지문 길이는 상당히 긴 거죠. 그쵸. 자, 뭐 문제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 해에 이 현대소설은 참 두고두고 선생님이 좋다고 말하고 싶은 이제 그런 형태의 지문이었고 또 정확히 포인트 잡아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공부하듯이 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야. 요런 수식어가 나오고, 누구다? 작은 할아버지. 그럼 작은 할아버지의 성격을 얘기해 준 건데, 여기에서 이 작은 할아버지의 캐릭터 뭐라고 해줘야 하냐면, 요런 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좀 비극적인 그런 역사에 좀 희생양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이 작은 할아버지는 뭐 요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했고, 이제 그걸 책으로 쓰고 싶은 누구, 손자가 있고, 그걸 할아버지한테 물어본다. 작은 할아버지 아니고,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자, 할아버지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반응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다른 가족한테서도 이제 증언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문제의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내가 왜 할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쓰려고 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그 앞부분에 나왔죠. 뭐 그래서 요런 지점, 고난으로 점철된 그분의 생애는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누구든 좀 정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요새 이 국민정부라고 해서 이제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좀 거리낌 없이 말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걸 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입 밖으로 좀 꺼내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하고 좀 연결해 보자면 좀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이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어떤 시대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어디에서든. 뭐 가족끼리라도.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족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작은 할아버지의 어떤 유령이 드디어 이제 지상으로 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이제 그대로 할아버지 얘기를, 작은 할아버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명절이어도 예전에는 쉬쉬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할머니 기일이다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점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 문제하고 연결은 안 됐어요. 자, 작년 할머니 기일 때였다. 자, 이거 뭐니? 그래서 역시나 이제 회상이 들어가고 있고, 뭐 너희들은 다 읽어봤겠지만 이제 큰 따옴 빌고 사람 말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람 말이 제시가 되고 뭐 이런 형태죠. 작년 할머니 기일 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대화가 막 나오는 거잖아. 음, 이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는. 음. 자, 그래서 이제 회상인 거 맞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까지 풀어줄 수 있니? 역순행이구나. 이렇게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형태죠. 자, 가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할머니 길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날도 이제 작은 할아버지에 관한 일화를 좀 이제 하게 됐대요. 이야기하게 됐대요. 자, 음, 누군가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한 말이죠. 그죠? 자, 할아버지, 이제는 작은 할아버지 기일도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랬대. 자, 이게 누구 말이었냐면, 이 준식 형의 말이었답니다. 큰 집에 누군가의 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 뭐라 그랬냐? 막 이러면서, 작은 아버지 제사? 막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 외지되냐? 싫어? 이러죠. 자, 이 대답을 누가 했냐면, 술이 거나해진 큰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보입니까? 자, 할아버지한테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큰아버지가 얘기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나오잖아. 자,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 자, 태도가 나왔다. 그리고 뭐 그게 말이나 되냐, 그 양반 제사를 매진하냐, 막 이런 얘기였으니까 여기에서 좀 적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쵸? 그 남은단이
좀 자세하게 봐줘야 하는 부분인 거 알죠? 우리가 그 문제에서 남은단 되게 뭐 세밀하게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 뭐 그 부분이었어. 그치? 그래서 남은단은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1950년 12월 초순이다. 자,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이것도 뭐다. 어쨌든 역순행인 건 알 수 있는 상태인데 이 1950년에 어떤 얘기 해주고 있냐면 지금 하늘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지점마다 그 땅에서는 막 불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야. 자, 그리고 나는 뭐라고 했냐면 이 고향에 남겨둔 그 부모님과 처자식 걱정이 정말 태산 같았다라고 했어. 그래서 갑자기 나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이제 일단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나가 누군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거지, 그치? 자, 읽어가면서 이제 뭐 나타난다면 잡아줘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라고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나도 나는 그 인민군의 소집이 안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즉 지금은 전쟁이 난 상태고 얘들아.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이전에 또 말하지만 걱정이 참 많았다. 하늘에선 폭탄 떨어지고 있고, 지금 부모님 걱정 너무 많더라.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 걱정 많았다. 자,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나도 나는, 인민군에 소집 안 된 사람이고 그렇게 저탄장 작업소에서 일했던 사람이래. 자,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뭐 경험도 있고 이래서 채굴 노동자로 작업터를 좀 바꾸기도 했었대. 자, 나는 그래서 실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와중에도 난 석탄 채굴에 여념이 없었던 상태였어. 자, 그런데 이 전황에 기울어서 평양을 남쪽에 내줬다는 그런 소식이 내 광산에 전해진 게 10월 초였대. 즉, 여기에서 그 12월 초순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또 어디로 흘렀냐면 다시 이 10월 초로 흘러갔다는 거야. 나는 원래는 이렇게 채굴 노동자가 즉 저탄장 작업소에서 채굴 노동자로 이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석탄 채굴했던 사람인데 내가 일했던 그 탄광에 그 10월 초에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었대. 나는 그래서 그때 읍내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좀 더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읍내로 돌아갔대.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읍내 분위기가 어땠냐면 지금 막 좌익분자 색출을 엄청 하는 상태여서 잘못 잡히면 막 처형되고 뭐 생매장되고 뭐 그러는 상황이더래. 자, 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살아남으려면 이제 뭔가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우익 지푸라기라도 뭐 잡아야 되는 뭐 그런 상태다라는 말이 있고 좀 더 볼게. 자, 그래서 나는 뭐 부대에 뭐 국군 부대에 뭐 자원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렇게 내가 국군에 이제 자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부대로 찾아온 엄마가 너들 식구만이라도 뭐 그렇게 나무로 내려가서 막 몸을 피해라. 뭐 이렇게 아내에게 이르겠다고 했는데 아내와 그 젖먹이 딸린 자식 넷이 읍내에 남아있는지 아닌지 피난길에 나섰는지 난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이제 뭐 국군 부대에 자원을 했고 부대를 찾아온 엄마가 이제 피난을 시키겠다라고 말은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정말 피난길에 나섰는지 어쩐지는 모르는 자, 그런 상태래.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뭐 했었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뭐 남을 거고, 네 처자식한테만이라도 뭐 이렇게 몸을 피하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던 엄마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 한 문장 더 읽고, 그렇게 나는 개털 모자를 눌러 쓴 상태에서 뭐 트럭이 뭐 속력을 내자, 뭐 아주 뭐 눈바람이 차가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지점을 우리가 그 앞에 나타났던 그 내용의 어떤 부분과 연결을 시켜줘야 하냐면 이 지점. 나는 고향 땅에 남겨둔 어잉? 음. 자, 나는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과 처자식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 지점. 알겠니? 자, 그러니까 쉽게 1950년에 이렇게 이 사람은 국군에 이제 자원을 해서 그 부대에 자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지. 그렇게 고향을 떠나게 된 거야.
음.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 처자식 걱정을 막 하다가 여기에서 무엇을? 자기의 과거를 또 떠올리게 된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지점부터 다시 1950년 그 이전의 과거 이야기로 연결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요 지점이 1950년 그 이전의 과거. 알겠죠? 자, 이렇게 1950년에 결국은 막 폭탄 떨어지고 막 이럴 때 나는 이제 결국은 고향을 떠나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을 막 떠올리게 된 거죠. 자, 나는 원래는 이 석탄 채굴하던 사람이었고, 음, 근데 10월 초에 탄광이 폐쇄되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그 읍내 분위기 아주 안 좋았고, 나는 우리 지역에서 결국 이렇게 청년 노동자 동맹 부부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붙잡아야 했고, 자, 그래서 나는 자원을 했었고, 그때 부대를 찾아온 엄마가 나한테, 자, 네 식구들만이라도 이제 뭐 피하라고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상태고, 그때 엄마가 마지막에 요런 말씀을 했던, 자, 그게 떠나는 지금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부터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현재란다. 그 1950년의 12월, 그 첫 나 문단의 시작 지점. 그 지점으로 돌아온 게 이제 여기. 알겠어? 여기에서 다시 그 첫 문장의 그 시점. 그 시점으로 복귀했다. 알겠니?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읽다 보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해 겨울, 그 해 겨울. 자, 그럼 그 해 겨울은 언제야? 당연히 첫 문장의 시점으로 복귀하고 있으니까, 자, 그 해 겨울 1950년 12월, 맞지? 자, 그 해 겨울 나는 참 뭐 힘들었다 이런 얘기였죠. 아주 끔찍한 시절을 보냈다.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늙고 할 일 없으니 자나깨나 그 시절 생각이다 라고 해서 이 그 해 겨울을 떠올리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온 거니 여기에서 정말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자, 그러면서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빠글거니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 손자. 자, 손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 처음에 나라고 제시했던 그 나의 이 서술자. 이 나가 결국은 이 손자 녀석까지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는 작은 할아버지 죽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손자 녀석이라는 그런 표현 쓰는 거 그대로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자, 알겠어요? 자, 이렇게 이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박박 긁으니 이 남의 심사를 박박 긁는다. 이런 게 그 줄거리 내용 잘 보면 그 손자가 지금 어떻다고 했니? 그 줄거리에서 할아버지한테 과거사를 자꾸 묻고 있다. 자, 이렇게 됐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 남의 심사를 묻는다, 뭐 과거사를 물어보는 것 정도로 연결해 볼 수 있겠지.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때 그 할아버지의 그 내면 심리가 이렇게 나와.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다는 거. 과거를 자꾸 캐물으니까 이제 이런 심리가 막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초조함, 불안, 이런 것들. 음.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뭔가 불꽃을 본다라고 했어. 자, 끈따옴표 나왔지? 자, 왜 저렇게 화내요? 불이 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건 뭐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대. 자, 무언가 불꽃을 봤는데, 이 불꽃이 뭔가 죽은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대요. 자, 이 중손골로 찾아온 마지 녀석과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이제 넘어갈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음,
자, 지금 내가 이 아내에게 뭐 술상을 차리라고 말한 뒤라 나는 깜짝 놀라 이게 뭔 얘긴가 읽다 보니까 죽은 아내 목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내가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고 뭐 변소 뒤에 군용 천막이 있었는데 폐지 더미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고 여기에서 또 요런 것들. 그래서 뒤쫓아 나온 그 아내가 이제 울먹이면서 광수 살려야지 이렇게 정신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이 불꽃을 보면서 이제 뭐가 시작됐다. 그 과거의 기억이 무엇처럼 환영처럼 막 제시가 되고 있는 거지. 알겠니?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말로 하면 이제 그런 뭐 트라우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쓸 수 있는 거지. 즉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어떤 초조함이나 불안을 가지고 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떤 환영 자체가 막 보이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영을 보면서 어떻다 그래. 이제 숨길이 막 가쁘고 막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 요런 건 지금 내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 현재 손자 녀석의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현관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이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겠어요? 자, 뭐 다는 짧으니까 이제 내용 마저 보면 그 다가 불길에 뛰어든 아버지가라고 해서 지금 불길에 뛰어든 건 우리 나에서 누구였니? 할아버지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불길에 뛰어든 아버지라고 지칭을 해줬다는 거야. 아버지. 불길에 뛰어든 아버지. 자,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읽다 보면 뭐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자, 불길에 뛰어든 이 아버지가 연기의 질식에 까무러친 그 작은 아버지를 업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불길에 좀 전에 그 나 지문에서 나타났던, 자, 뭐 광수, 작은 서방님, 광수 살려야 한다. 작은 서방님 어떡해요, 광수? 자, 이거. 그러니까 즉 아버지가 살린 그 존재. 애초에 그 자기 동생, 그 작은 아버지였던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이 작은 아버지를 업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뛰어갔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 병원에 입원하면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데 대비책은 있었나요? 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대요. 아,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나라는 1인칭이 나오고 있고, 1인칭, 나라는 서술자 누구다? 손자. 그치? 자, 이렇게 해서 1인칭이긴 한데 시점이 또 바뀌었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물어봤다. 아버지 생각으론 작은아버지를 살려놓고 봐야겠다는 마음이 앞섰겠지. 음. 그러니까 즉 신원이 밝혀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 데리고 갔대. 자, 그런 건 마음이 이제 살려놔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겠지라고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결국은 어떻다. 그대로 들통이 났다라는 내용이었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아버지가 입원한 사실이 들통이 났다. 결국 이 위조된 도민증이 다 밝혀지고 말았다. 알겠죠? 자, 그때는 참 박정권이 들어선 그 초기라서 좀 살벌했었고, 그래서 호구 조사가 굉장히 철저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작은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지만 결국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니, 자, 아버지도 고문을 혹독하게 당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34번인데, 그 3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손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 틀린 거. 할아버지께서는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인민군에 소집되지 않고,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셨다. 자, 어떠니 맞니? 오케이, 맞는 얘기.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황이 남측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면서 읍내가 국군과 연합군에 점령됐다. 어때? 맞니?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 국군 부대에 자원했다. 자, 맞니? 오케이. 자원했었지. 그렇게 부모님과 처자식이 피난길에 떠나는 걸 보고 올랐니? 아니잖아. 보지 못하고.
계속 걱정되는 상태에서 그냥 국군 트럭에 올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요 지점, 요것도 이제 큰 거 보면 선생님 지금 찾으러 안 가겠지만 그 나 문단에 나타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나에 나타났던 이 서사였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A 내용인데 그 보기를 이건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쵸? 자, 가와 다의 서술자는 손자고 나의 서술자는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다에 기록된 증언의 제공자. 그렇지. 다에서는 이 증언을 누가 해주고 있어? 아버지가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다에 기록된 증언 제공자를 이렇게 각각 가나다라고 할 거래. 자, 손자를 할아버지를 이 증언의 제공자인 이 아버지를 각각 가나다라고 하겠다. 자, 이 상태야. 자, 그럼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박박 긁는다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반응은 결국 가의 그 손자의 탐색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어때? 그그 기억은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그 가슴의 상처를 막 계속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가의 탐색, 즉 손자의 탐색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다음 나의 내면 서술. 그 나의, 즉 할아버지의 이 내면 서술, 그치? 이 내면 서술은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그 정보를 독자한테 전달했다. 즉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했다. 맞니? 이 내면 서술 자체는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독자한테 전달하는 거지. 이 내면 서술은 어떤 다른 대상, 즉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면 서술 자체는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맞고, 그럼 그 내면의 내용이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되냐라는 정도인데 당연히 가능하지. 그다음 그 할아버지가 초조함과 불안을 막 느꼈어. 그럼 그 느끼는 그 이유, 왜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인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그 아버지의 진술을 통해서라고 해도 되니? 그렇지. 아버지의 진술이 굉장히 좀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러한 진술이었잖아. 실제 그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고초를 막 겪기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이 불안을 느끼는 그 이유가 그 다의 진술에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 다가 추측을 통해서 사건을 전달한다라고 할 수 있지, 추측. 아버지는 좀 그랬겠지, 뭐 이런 거. 즉, 추측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이 다의 진술, 즉 다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진술과 나의 기억, 할아버지 기억인데 그 다의 진술과 그 할아버지 기억 간에 부딪히는 그 상충되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거 아니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다의 진술, 즉 아버지의 말의 내용,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기억, 그 할아버지의 기억 간에 맞지 않는 부분. 이건 할아버지의 이야기하고 다른데요? 뭐 이런 거. 자, 뭐 실제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니었겠지만 결국 뭐 독자 입장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말의 내용, 그 할아버지의 심리의 내용하고 이 아버지의 진술 내용은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즉 손자가 탐색하고자 하는 이 과거사가 이 다의 진술, 즉 아버지의 진술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 가에 나타난 인물들의 반응과 이 작은 할아버지를 관련 지어서 좀 보재.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 그쵸? 자, 가에 나타난 인물들의 반응과 작은 할아버지 관련 지어보자. 자, 작은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직 겉으로 드러내고 막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제 그 시기의 분위기라고 해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유령에 가면 뒤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겼던 그 당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모습이다. 어때? 괜찮지? 자, 그다음 북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해도 좋을 만큼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런 언급에서 작은 할아버지가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건 시대의 변화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작년 할머니 기일에 모여서 작은 할아버지에 관한 일화를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이 작은 할아버지가 이 가족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게 뭐 계속 유사한 얘기 계속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가족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결국은 이 입 밖으로 꺼내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해진 그것이 언제다? 작년 할머니 기일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자, 이제 그런데 이 4번 같은 경우 자, 어, 혼난 내용이지, 그치? 자, 이런 준식형의 제안을 거부하는 큰아버지의 모습. 자, 큰아버지가 이렇게 막 준식형을 막 혼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건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반감이다. 어때?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지점, 줄치고 얘기했던 그 지점. 그 큰아버지의 그 말의 내용에서 이런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타내주는 행동이라고 봐줘야지. 그 행동에 나타난 정서, 그냥 그대로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반감의 행동이다.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 삿대질 가지고 지금 세대 간 갈등의 어떤 희생양이다. 이 세대 간 갈등의 오히려 피해자, 희생양이다. 이제 이렇게 일단 시작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갈등을 막고자 하는 의지다. 뭐, 아니, 뭐, 뒤에도 말도 안 되고. 자, 지금 이 보기의 내용을 어쨌든 다시 이 나 지문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는지, 잘 한번 따져보세요. 그 나가 이렇게 시간을 자꾸 교차하고 있던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죠. 그 역순행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순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는 거다. 역순행 자체가 특히나 과거, 현재, 즉 시간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차를 좀 나타내는 구성이라면 결국 그래서 사건이 실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다.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알겠니? 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제 그러한 소설이었던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단 서술되고 있었습니다. 자, 과거 1. 자, 시작 뭐였니? 1950년 12월. 맞죠? 자, 그런데 이 12월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 과거 일보다 더 이전의 과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이전의 과거는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 주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어찌됐든, 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뭐 그 이전에 뭐 탄광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0월이었나요? 자, 10월에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읍내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군에 자원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엄마 만나서 뭐 이야기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해 겨울은 참 힘들었어. 기억납니까? 자, 그 해 겨울은 참으로도 자, 고통스러웠다. 뭐 이렇게 해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이제 이 D, 과거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현재가 쭉 이제 이것도 사실 얘들아, 이 구조와도 되게 간단하게 해둔 거야.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었어. 사실. 왜냐면 이 과거 1, 그리고 비과거 1 이전의 과거라고 했는데, 선생님 볼 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기로 갔거든, 살짝. 그리고 일로 오거든, 원래. 음.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살짝 없는 거지.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해 겨울은 즉, 뭐 현재로 다시 왔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뒷부분, 과거 이후 물어봐줘야 하니, 그 화재 사건으로 봐줘야 하고, 자, 그리고 뭐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쵸? 큰 따옴표. 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뭐 이거였잖아요. 그쵸?
자, 선택지. 자, 그러면 B에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 A에, 맞지? A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겪은 서술자 A이다. 맞니?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이 A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서술자의 어떤 사건이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의 마지막 말을 기점으로 그렇죠. 여기서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점으로 서술자의 생각이 B에서 A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엄마의 마지막 말을 기점으로 A로 다시 한번 간다고요. 음. 자, 이 지점이죠. 하던 엄마의 마지막 말이 줄곧 귓바퀴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렇게 트럭 속을 달리고 있었다. 알겠니? 음.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과 처자식 걱정이 너무나 태산 같았던 겁니다. 1950년에. 그리고 그 해 난 너무 힘들었던 거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엄마의 마지막 말을 기점으로 해서 서술자의 생각이 B에서 A로 자, 돌아온 거예요.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요 지점 자, 늙고 할 일 없으니 이제 귀찮아. 게다가 자, 요런 언급은 결국 시와 뭐 시다시에서 뭐 현재인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서술자의 상황을 좀 얘기했다. 요런 말 때문에 현재구나라는 걸 더 잘 알게 되기도 한 거라서 요런 말에서 우리가 현재의 서술자의 상황 연결해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 D가 A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음은 D가 A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 이상하죠, 그죠? 자, D는 어쨌든 뭐 그 불길에 이렇게 노출됐던 그 뭐 작은 아버지 구하러 간 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시간적으로 D가 A보다 앞섰다? 라고 하는 거. 그럼 그것은 A와 D에 제시된 시대적 배경의 비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즉,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이 결국 각각 나타난 시대적 배경을 보면 확인 가능해. D가 A보다 앞서 있다는 걸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D가 A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지 어쩐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건 결국 정확하게 그 시대적 배경의, 뭐 어찌됐든 시대적 배경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즉, T가 A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 우린 그것의 증거를 시대적 배경의 어떤 뭐 비교를 통해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틀렸는데, 뭐, 다 지문이었지. 그 다 지문을 읽다 보면 뭐 나오기는 해요. 다 지문을 읽다 보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구해낸 뭐 그게 뭐 박정희 정권의 뭐 시절이어서 뭐 그때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 그래서 어쨌든 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건 자체가 이 D가 이제 A보다 당연히 더 늦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저 뒤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어찌됐든 다를 떠나서 우리가 나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본다 하더라도 이 나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 비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5번인데 이렇게 A와 D는 과거 시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보면 뭐 바로 가능하니까 자, A와 D 과거 뭐 C 다시 현재 시제 서술되어 있고요. 자, 뒷말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이를 서술하는 시점이 구분되고 있다. 자, 이랬는데 이 내용 잘 보면 요거 가지고도 공부해 볼 수 있거든. 즉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뭐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서술하는 시점은 현재란 말이지. 자, 그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만약에 현재고, 그래서 이를 서술하는 시점이 현재일 땐, 우린 그냥 그대로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그 현재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서술하는 시점은 현재인데, 내가 서술하고 있는 그 내용 속의 사건이 예를 들어 과거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이 과거 회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A와 D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과거 회상으로, 또 C나 C 다시 같은 경우를 이렇게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로, 자, 그렇게 좀 구별을 해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였죠. 자, 문제 참 좋았습니다. 그쵸? 자, 38번에 그 마지막 불꽃의 서술상기는 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해놨고, 뭐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결국 이 불꽃을 보고, 관련된 그 뭐 화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트라우마가 막 떠오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매개차다. 뭐 이 정도. 아시겠죠? 자, 문항 여기까지 할게요.